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개 이야기 리딩 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리딩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놀던 캘리포니아의 소노마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아마 찾아보시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지역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샌프란시스코가 북쪽에 있고 로스앤젤레스가 남쪽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더 북쪽에 있고요. 미국 생활을 한 지가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30년 됐더라고요, 정확히. 저는 이제 주말에는 캐스트 어웨이 얀샵이라는 로컬 얀샵에서 일을 하고, 주중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어서 그냥 전업주부로, 저는 전업주부이면서도 하는 일이 조금 많긴 합니다. 뜨개 샵에서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때때로 피아노 레슨을 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많이 줄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굳이 제가 막 그거를 해야겠다 막 그런 거보다, 피아노 레슨을 한 지는 보자 한 12년? 13년째 되나요?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죠. 피아노 레슨을 한 거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계산을 해본 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이 넘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뜨개질 샵에서, 로컬 얀샵에서 일을 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고,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아이 학교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서, 스쿨버스 다니잖아요. 저는 이제 동부에서 오래 살았는데, 동부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만큼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저소득층한테 보통 그게 스쿨버스가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는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합니다. 저는 꽤 먼 거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잠깐 스톱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쓰레기차가 나가는 날이어서 잠시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제 소개를 지금 잠깐 드렸죠.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냥 주부이고요. 주부이면서도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 그냥 주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 소개는 거기까지. 많은 분들이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는 또 서브스크라이브 해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역시나 보는 분을 늘리려면 보시는 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수의 정예 부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또 막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가 늘어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또 한동안은 그거를 매번 체크를 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줄거나 그러면 괜히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안 본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많아서 딴 때보다 오히려 제가 초창기에 했던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요즘에 하는 영상들 조회수보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 제가 여름 스웨터 다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역시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걸 맨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찍자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스페셜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아무튼 뭐 이런 영상도 있고 저런 영상도 있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아주 매주 영상을 업로드 하고요. 제가 사는 곳에는 금요일 날 영상을 업로드 하면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이나 이제 주말에 영상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매주 영상을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피소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는 에피소드 영상과 뜨개멍, 그냥 제가 사는 얘기 하는 그 두 가지 컨텐츠를 번갈아서 격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특별한 영상을 하기도 합니다. 스페셜 영상은 한 지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이 더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뜨개멍 시간인데요. 오늘이 벌써 이제 5월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놀던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데는 3월 이후로는 비가 안 와요. 한 11월 정도까지는. 어쩌다가 한번 5월 달에 딱 한 번 비가 온다던가. 그리고 여름 내내 비가 안 오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진짜 추워지면 11월쯤 되면은 그때 이제 비가 오는 우기로 접어듭니다. 겨울과 우기가 겹쳐 있는데, 오늘 난데없이 비가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산을 쓰고 멍멍이 산책을 시켰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제 옆에 멍멍이 꼬리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립니다, 날씨가. 그리고 이번 주도 내내 날씨가 흐리대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여름인가 싶게 날씨가 6, 7도까지 나가고, 섭씨로는 한 25도, 26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덥다. 그리고 제가 날이 따뜻해져서 여름거 뜨고 싶어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순간 또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요번 주 내내 흐리고요. 이렇게 일기예보에 구름만, 해가 없이 그렇게 돼 있고, 아침에 최저 온도가 한 6도, 7도, 그리고 낮에 최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쌀쌀하고, 해가 나면은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해가 안 나니까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랑 막 다 빨아서 넣어놓고 했는데, 와, 다시 꺼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추워서. 여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꼭 이런 날이 한 번 있겠죠. 보통 이쪽은 7월이 되면은 정말 여름이다, 덥다, 막 이렇고요. 6월까지는, 특히나 5월 달에 날씨가 되게 좋다가 6월 달이 되면은 흐린 날이 많아집니다. 근데 올해 날씨는 정말 이상합니다. 6월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쇼를 뜨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길게 할 얘기가 있으니 일단은 제 일상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걸 한 주를 끝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할 얘기를 해놓고 이거 끝까지 안 끝나면 잠깐 끝까지 뜨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 수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스페셜 영상을 올려서 뜨개몽도 지금 2주 만이 아니라 3주 만에 오는 거라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할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수다입니다. 여러분 수다에 관심 없으시면 뒤로 좀 돌리셔서 제가 이거 지금 뜨고 있는 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심히 뜨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뜨개 이야기 니링 스토리의 유튜브에서 함께 뜨기를 하고 있죠. 함께 뜨기는 지금 멜라니 버그님의 배색 숄 뜨기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날짜를 조금 더 익스텐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사는 곳이 날씨가 지금 이래서 그런지 그 다음 함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약간 지금 사라져서 그리고 아마 숄 끝내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원래는 5월 15일에 끝나는 건데 5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좀 연장했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다 끝내실 수 있다 싶으신 분들은 좀 길어졌으니까 끝내보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KS 멜라니 숄 23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저희한테 뜨개 제가 이걸 하면서 하니까 역시나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레벌리에 니링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룹이 있어요. 니링 레벌리 들어가셔서 그룹에 들어가셔서 니링 스토리 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멜라니 버그 배색 숄 트레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뜨고 있는 거 무슨 실 사용하시는지 사진도 올려주시고 하면 이제 나눔의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함뜨가 끝나면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해시태그 다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레벌리 그룹에서 한 분 그렇게 뽑아서 프리 패턴을 하나를 드릴 겁니다. 지금 레벌리 그룹이 너무 조용해요. 제가 요즘에 이 숄을 뜨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도 동달아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여러분과 더 얘기를 보통 제가 다른 분들이 달아주시는 글 밑에는 항상 답글은 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포스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숫자인데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걸까요? 유튜브 채널은 다 레벌리 그룹을 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분들이 레벌리 그룹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소통을 하는 기회를 만들자. 근데 저희 카카오톡방이 있거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니링 스토리 타입하시면 또 오셔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실시간이어서 뭐 세일이나 얀 세일이나 아니면은 또 패턴 세일 소식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활동 안 하셔도 그냥 들어와서 정보도 교환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뜨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31일까지로 연기를 했고요. 그 함뜨를 하고 나면 6월 1일부터는 여름뜨개 함뜨를 할 예정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데,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여름 소재 실로 뜯는 스웨터입니다. 액세서리 아니고요. 스웨터 일홀롱을 할 겁니다. 기간을 굉장히 오래 잡을 거예요. 여름이 좀 길기도 하고 아마 9월 중순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6월 초부터. 그래서 그것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배색쇼를 여러분 꼭 끝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위부로 가지고 계시면 뭐 끝없이 하셔야 되니까 단기간에 끝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이제 거의 한 달은 아니죠. 영상에 나갈 때쯤이면 시간이 좀 넉넉해졌으니까 이 기회에 뜨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뜨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리드 얼롱을 또 하고 있죠. 함께 읽기. 이거는 무슨 뜨개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리드 얼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드 얼롱은 보자. 사피엔스가 첫 번째 리드 얼롱이었죠. 지금은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가 채 안 됐죠?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거의 2주가 다 됐겠네요. 그냥 이렇게 내 버킷리스트에 읽어야 할 책들 목록 중에 아마 들어가는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도 이런 쪽에 너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고른 책이긴 한데 읽으면서 약간 충격이었던 거는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가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런 데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딱히 재미가 있다 그런 건 못 느끼겠고요. 멍멍해. 밥 먹고 옵니다 지금. 발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읽기가 어렵긴 합니다. 사피엔스는 그래 맞아. 그렇지 인간이란 그렇지 그랬구나 그런데 이거는 어떤 현재에서 벌어진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나 그런 쪽으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또 느끼면서 읽긴 읽어야 하겠구나. 교양이구나 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봐야죠. 점점 더 재미있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사피엔스보다는 확실히 분량이 조금 더 적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렸다면서요, 책이. 그런 이유로도 해서 여러분이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는 끝났고, 제 함뜨, 함께 읽는, 함께 읽기는 함께 뜨기는 함뜨 그러는데, 함께 읽기는 함일 미룰 수도 없고, 참, 줄일 수가 없는 말이네요. 함께 읽기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4월 23일 이렇게 시작했나요? 근데 6월 초인 것 같아요. 지금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까지 하는 거라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56일 동안 읽는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직 시작 안 하셨는데 오늘 제 방송 최근에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읽다 마셨다 그러면 읽다 만 부분부터 읽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읽으셨다고 제가 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뭔가 목표를 세워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제 근황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3주째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넘겨서 이 숄 얘기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 둘째
쯤, 그때가 한 22일, 23일, 그렇죠? 그래서 4월 21일에서 23일 동안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그 학교 밴드에서 필드트립을 갔습니다. 디즈니랜드로 갔죠. 보통 시니어가 되면은 그레주에이션 무슨 여행을 가고 하는데, 글쎄 그걸 가는지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뉴저지라는 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시니어 때 플로리다로 12학년 때 졸업 여행을 갔는데 저는 안 갔죠, 그때. 근데 그렇게 멀리나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주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를. 근데 이 학교에서는 졸업 여행을 가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디즈니랜드로 필드트립을 그 스쿨 밴드에서 갔는데, 그 디즈니랜드에 있는 디즈니 스튜디오에, 그 뮤직 스튜디오에서 리코딩을 할 수 있는 워크샵을 이제 주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가지고, 금토일 이렇게 2박 3일로 디즈니랜드까지 한 7시간에서 9시간 갈까요? 운전하면 7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안 쉬고 가면 그럴까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돈을 이제 얼마를 내고 버스비, 호텔비 그런 거 있고 이제 티켓 디즈니랜드 티켓도 있고 하니까 한 400불 정도 낸 것 같아요, 한 사람당.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시설이잖아요. 그 디즈니 리코딩 스튜디오는. 그런 데서 아이들이 또 퍼폼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아주 짧게 가는 날, 금요일 날 이제 학교를 하루를 빼먹고, 학교 필드트립이니까 결석으로 치지도 않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거기 도착한 이제 점심도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이 가는 거라서 가면 한 7시 이렇게 도착하는 것 같았어요. 가서 이제 그날은 구경하고, 다음날 낮에는 아침부터 이제 밥 먹고 디즈니랜드 파크에 가가지고 놀다가 이제 중간에 한 2시 1시 이렇게 낮에 이렇게 워크샵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또 노는 게 훨씬 많죠. 파크에서 또 놀다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 일요일 날도 아침에 애들한테 놀 시간을 주고 점심 먹기 전 한 11시, 12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아니다, 점심을 먹고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11시가 넘어서 학교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토일이 왠지 아이도 없고 뭔가 자유스럽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남편이랑 가까운 데 가서 점심도 먹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와서 다음날 월요일 말고 화요일 날 애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왔는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일요일 날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해서 이제 시니어 애들 중에서는 월요일 날 학교를 결석한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피곤하면 하루 그냥 쉬는 건 어떠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긴 괜찮다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주가 그 22일, 23일, 그리고 그 주가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증상도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이렇게 되게
무기력하고 이런다고 해서 얘가 원래부터 그 스토맥 프로블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시드한 것도 좀 많고 속에 그걸 뭐라고 하죠? 위산과다 그런 게 좀 많기도 하고 약도 좀 오래 먹고 했었는데 또 그게 왜 놀러 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놀러 갔을 때 무척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 숙소로 들어가는 스케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데 괜찮았는데 막 그래서 이제 막 뭐 병원에 여기는 그렇다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병원에 못 가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병원에 약속을 잡으면 한 일주일 뒤에나 다 낫고 나면 진짜 심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의사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의사가 뭐 이렇게 해봐. 그리고 증상이 아무래도 심각하다 그러면 병원에 오라고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약속하기 쉽지가 않고요. 아마 보험이 다 다르고 한국은 약간 내셔널 보험 같은 거잖아요.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병원에 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는 프라이빗한 그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를 해가지고 그 인슈런스 캐리하는 의사한테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걸 다행히도 뭐 크게 아프거나 그런 거는 잘 없으니까 심하게 아픈 경우에 뭐 열이 뭐 102도, 103도 이상인데 그게 안 떨어진다 뭐 이런다 그러면은 무슨 얼전 케어나 이런 이머전시 말고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서 가야 되면 의사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너무 난데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얘가 식중독 비슷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중독이면 그러니까 마일드한 케이스의 식중독인 거죠. 이렇게 막 심하고 급성인 막 그런 식중독이라기보다는 조금 얕게 앓고 지나가는 식중독. 그래서 머리도 점심을 먹고 나서 머리가 띵하고 몸이 좀 이렇게 몸살 난 것처럼 약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막 속이 쓰리면서 배가 아프고 뭐 토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설사를 속쓰림이 그동안도 계속 있고 했었지만 설사를 하진 않잖아요.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 느낌상 약간 식중독, 푸드 포이즈닝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왜냐면 그때 날씨가 계속 더워서 제가 그날, 화요일날 점심을 그냥 이렇게, 로컬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샐러드 킷을 싸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날은. 그랬는데 그런 걸 봐서 음식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제가 싸준 음식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약간 그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좀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가지고 저 막 샌들 꺼내놓고 여름 잠옷 꺼내서 입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 더워서.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좀 좋아지지가 금방 않아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결석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게 결석할 수도 있지. 지금은 사실은 너 몸 피곤해? 그럼 학교 안 갈래?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웬만해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학교를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인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여기는 5년까지 있고 6학년부터 중학생인데 6, 7, 8, 9, 10, 11 지금 거의 6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아픈 적도 없었지만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걸 좀 잘 매니지해서 학교를 결석을 안 했고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식 때 결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아이한테 주는 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 학년 그 졸업식 날 단 한 명이 받았습니다. 그걸. 근데 그게 뭔가 되게 유니크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저희 아이는 매년 결석을 했어요.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잔병 치레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폐렴도 거의 폐렴인가? 폐렴이죠. 폐렴도 한 두어 번 해서 뭐 일주일씩 학교 못 가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잔병치레 거의 하는 게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자기 나름대로는 목표를 세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도 그 상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지켰고 결석을 하지 않았죠. 여기는 결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면 학교에 안 가는 게 예의예요. 나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나 선생님한테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나면서 학교를 못 반 학기는 안 되죠. 3월 봄방학부터 못 갔으니까 3월 말, 4월 말, 5월 말 한 2달 반을 이제 그때부터 팬데믹이라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중학교 졸업식을 못 했어요. 개개인이 디플로마를 받으러 가서 했지 그 졸업식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누가 알아 얘가 뭐죠? 3년 개근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 졸업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어떤 그런 영광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도 뭐 특별히 아픈 날도 없었고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뭐 9학년 때는 내내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이제 10학년 작년 그 다음에 11학년 올해는 결석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우리 아이가 결석해서 학교 못 감을 전화를 이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는 괜찮아졌고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했고, 그때 이제 그게 이번 주였죠.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쉬고, 이번 주랑 다음 주는 AP 테스트가 있어요. AP 테스트가 2주 동안. 근데 저희 아이가 5과목의 AP를 듣고 있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데 6교시를 듣습니다. 지금 11학년인데 뭐 그닥 그렇게 들을 것도 없고 뭐 7교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6교시까지만 듣는데 밴드를 빼고는 5과목이 다 AP 클래스예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하고 싶다는 건 저는 말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AP 테스트가 5개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다음 주에 그 시험도 있고 그냥 쉬어라 그랬죠. 근데 나름 시험이 있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좀 저희 아이는 뭐랄까요, 순해요. 순한데 나름 고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 또 하고 싶은 아이고 AP를 다 듣지만 내가 꼭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겠다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P가 많아도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는 매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매스를 전공할래? 그러면 또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엄마한테 다 설명할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는 수, 금 이렇게 3일 AP가 있고 다음 AP 테스트가 있고 다음 주는 월, 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끝납니다. 아이가 그래서 좀 주말에도 막 온라인으로 친구랑 스터디를 막 하더라고요. 그 US 히스토리 막 그거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 애들은 저렇게 보지 않아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이 로컬 얀샵 데이여가지고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했습니다. 이 행사를 많이 해요. 딱 하루를. 이제 이게 로컬 얀샵 데이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양 컴퍼니에서도 로컬 얀샵 데이 용 그날 주는 프리 패턴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도 하고 그 하루를 위해서 그것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메릴린 터시에서는 이런 패턴을 오늘 하루만 프리로 주고, 저 양 컴퍼니에서는 6개의 블랭킷 패턴. 올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한 10개 이상인 것 같아요. 파티스페이팅 하는 양 컴퍼니, 메릴린 터시, 말라브리고, 또, 버로코, 플레이마우스, 막 그런 것들의 얀 베이스마다 오퍼하는 그런 게 또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날 스토어 아워는 똑같았는데 이제 저는 일찍 좀 갔어야 했고 9시 좀 넘어서부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그날 프라이빗 레슨이 있었는데 그날이 안샵 데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그걸 하고 막 프라이빗 레슨을 하고 막 이러고 오니까 거의 한 9시 정도부터 6시? 집에 오니까 한 6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막 그랬죠. 그리고 그날은 토요일 아침에 이제 로컬 퍼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그 도시에 거기가 그레빈스틴 시베스토폴이라는 도시인데 그 지역에 그레빈스틴 애플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애플이겠죠. 그래서 4월 달에 항상 그레빈스틴 맞죠? 그레빈스틴 애플 블러썸 퍼레이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이 말칭 밴드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참여를 안 했어요. 항상 그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밴드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매년 아침에 가서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로컬 얀샵 데이랑 겹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차도 한 대라서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올해는 못 가겠다. 하고 남편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이는 또 이제 트럼펫을 하기 때문에 트럼펫을 하면서 제가 그거 영상을 봐야 되는데 아직 보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저 크로셰 수업이 있어가지고 비기닝 크로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원래는 뜨개멍을 찍는 날이었는데 미리 스페셜 영상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원래는 지난주에 그거를 에피소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에피소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 이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아이도 한 달만 있으면 방학이고요. 6월 1일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AP가 끝나고 나면 파이널이 없는 과목이 거의 다고요. 거의 다 이제 AP로 거의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널널해지고요. 그 대신에 그 학교 끝나기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항상 바쁩니다. 그때는 무슨 어워드 세라모니도 있고, 저희 아이는 밴드를 하기 때문에 재즈 밴드의 그 공연이 하루 있고요. 또 그냥 레귤러 밴드, 심포닉 밴드의 또 공연이 따로 있고요. 이래가지고 바빠요. 또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생일 파티가 2번 있고요. 이제 지인의 생일 파티는 아니고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서 이제 묶어서 하는 생일 파티죠.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경우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은 1년에 6번, 학기 중에 6번이고 방학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어요. 이번 학기는. 그래서 4월 달에 모였었. 마지막 모임이 4월 달이었고 그냥 다 끝나고 이제 밥을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했는데 5월 달에 5월달은 다 바쁩니다. 학부형들은 다 바빠요. 근데 하루만 내서 그렇게 하고 생일이 아마 4, 5, 6 이렇게 4, 5, 6은 아니고 4, 6, 7인가? 이렇게 약간 좀 중앙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김에 생일 파티 겸 해가지고 생일 파티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 선물씩을 마련을 하기로 해서 그 선물도 사야 되는데 지금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제 뜨개 모임도 지금 생일이 5월, 6월, 7월, 10월 이렇게 4분이서 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몰려 있습니다. 생일이. 그래서 요번 5월달 모임에는 5월달 생일 챙겨주기 해서 지금 생일 특별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음식이랑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한 것들 해서 뭐 노래도 불러주고 하자. 그래서 그 생일도 있고 또 뭐 있지? 5월달은 또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지금 글쎄요 언제까지 저희가 제대로 아마 10주년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주년 맞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5주년인가? 5주년은 아니죠.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마지막으로 뭔가 이것은 애니버서리 뭐다 했던 게 아마도 그 요세미티였을까요? 요세미티랑 그 해에 캔쿤을 놀러 갔었었죠. 아이가 어릴 때였으니까 그게 마지막이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때 6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주년에 그걸 했고 그 캔쿤 멕시코의 캔쿤을 올 인클루시브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때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좋은 경험이었죠. 멕시코는 처음 가보는 거였고 해서 그리고 나서는 챙기는 것도 뭐 별다른 의미도 없고 뭐 그래봐야 밖에 나와서 밥 먹고 오는 거고 그랬었습니다. 계속. 그리고 작년에가 20주년이었는데 작년에는 새로 반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반지를 안 끼게 돼서 저도 그냥 뭔가 하나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요게 작년 20주년 때 그냥 나는 이 반지 하나를 하고 저희 남편은 예전에 끼던 반지가
맞기는 맞는데 좀 굵어서 저희 남편은 되게 마르고 손도 가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굵은 반지를 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좀 가는 반지로 바꿔서 하나를 해줬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고, 근데 올해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떠나도 여기 보이는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놀러를 간다든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가 있을 때 올해랑 내년에는 애한테 멍멍이를 좀 맡기고 둘이 어디를 가자 이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1박 하는 걸로 1박 2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디를 갈까? 사실은 칼리스토가의 온천 스파를 갈까 했는데 거기는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루도 잘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통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은 좀 그렇고요. 애를 혼자 놔두고 애가 둘이면 모르겠는데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비가 한 1,000불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비쌉니다. 그 호텔 안에 스파도 있고 무슨 그쪽이 그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한 칼리스토가까지 1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저 온천은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미국식 온천은 글쎄요. 그 머드 스파가 또 유명합니다. 그 유황으로 된 머드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그닥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면은 이제 온천하고 스파하고 그다음에 레스토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 먹고 뭐 그러고 오는 거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를 자는 건 어떨까?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또 잘 안 가게 되고 갔다가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면 너무 늦게 오면 멍멍이가 기다리는데 뭐 이래서 못 가고 결국은 그렇게 그러다 보니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을 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경험이니까 좀 좋은 데서 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주변 걸어 다니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차도 안 가지고 가고 스마트 트레인을 타고 가서 페리를 타고 내려서 뭐 거기서 서브웨이를 타든지 바트를 타든지 호텔까지 간 다음에 역시 호텔이 유니온 스퀘어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관광지죠,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 더 컨비니언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복잡한 게 싫어서 약간 한가한데 할까 했더니 이제 교통수단이 조금 그래서 소마 지역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느 지역 얘기하면 모르실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자리를 하나를 했습니다. 별로 크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내봅시다. 근데 애니버서리 데이는 이제 평일날이기도 하고 해서 주말엔 또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애를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가서 토요일날 오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5월달 바쁘죠. 제가 드디어 한 주를 다 떠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할까 봐요. 이래저래 얘기를 한 게 45분이나 지났네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숄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숄인데 스티븐 웨스트의 오로라 캐빈 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멍멍이가 있어가지고 자세를 바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half circle 같은 쉐입의 숄이고요. 이렇게 시작해서 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트라이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패턴이 있고 스트라이프 있고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패턴이고요.
요 패턴은 지금 요 중간 패턴 사이의 중간 스트라이브는 두 가지 색깔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 보라색하고 오렌지색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하늘색하고 블루색이 들어갔죠. 어째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다.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이게 리핏이 되는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리핏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도 배합이 똑같아요. 여기 똑같이 시작하죠. 보라색, 그다음에 블루, 오렌지색 이렇게. 지금 제가 마지막 패턴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니까 이만큼 더 하고 나면은 이 패턴은 끝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쇼를 뜬 게 12월 말부터예요. 이 스티븐 웨스트의 오로라 캐빈 숄은 하이버네이팅 니럴롱이라고 해서 1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저는 아마 12월 30일쯤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뜨다가 잠깐 다른 걸 뜨다가 또 잠깐 다른 걸 뜨다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렸을 때 제가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있었어요. 그때 그 주에 보여드리기 바로 그 전주에 여기 패턴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만큼을 뜬 겁니다. 너무너무 더뎌요. 어려운 패턴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이 오렌지 펄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요. 이게 가력 스티치가 아니고 리빙이 반, 그 다음에 가로로가 하나, 그 다음에 슬립 스티치가 하나.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고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런 패턴 부분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 빠뜨리는 부분 이렇게 집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한두 코가 모자라는지 한 코 모자라서 한 코를 또 만들고 다음에 메꿔 놓으면 또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앞에 처음에 두 개는 하늘색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여기부터 약간 라인이 안 맞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가 700호가 좀 넘어요. 지금 제가 3mm 바늘로 뜨고 있는데 3mm 치하고 픽스드 니들을 사용해서 뜨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실은 이 실입니다. 이세어라고 하죠. 이세어 알파카 2 해가지고 50-50 알파카 올 블렌드고요. 이게 50g에 250m. 그러니까 핑거링보다도 조금 더 가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 5개, 이 실 5개, 5가지 색깔, 그리고 실은 총 10개, 한 색깔당 2볼씩 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는데 아직도 세컨 볼을 조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실이 안 들 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근데 지금 이 5가지 색깔을 보시면 이 네이비 색깔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줄을 뜰 때는
그냥 새 거를 조인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오렌지 색깔도 요만큼 남았고 보라색도 요만큼 남았고 지금 어떤 건 밖에서부터 쓰고 어떤 건 안에서부터 쓰고 그래서 이거 라이트블루 지금 쓰고 있는 거 요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색이 조금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 색하고 보라가 조금 많이 남은 게 이 스트라이프 부분이 이 색,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색을 써서 요 색이 지금 제일 많이 안 쓴 색이라서 요만큼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 같은 것도 요 앞 초반에 스트라이프를 한 거라서 이거랑 아마 비슷하게 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노랑 이거 보라색도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안 감았는데 노랑하고 보라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실이 더 필요하겠구나 해서 노랑 보라만 감지 않아 놨고 지금 나머지 색은 다 새로 다 감아 놨습니다. 다음 부분을 뜨려고 요번 주에 일을 하러 가서 요거는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해서 감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핏 하나를 안 한다 하면 아마 그냥 5볼로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숄은 끝에가 아이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오프도 나중에 아이코드로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한 700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요 패턴이 끝나고 나면은 보자. 그러면은 721코가 된다고 했으니까 700코는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줄 한 코씩 지금 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바인딩 오프 할 때는 1000코가 넘습니다. 붙여. 여기 나와 있나? 정확히 몇 콘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1075코가 되고 거기서 또 리핏이 여러 번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한 줄을 뜨는데 한 30분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되게 더딥니다. 되게 더딘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4월 말까지 끝내려고 죽음으로 했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도통 때문에 제가 무모하게 일요일날 기분 좋아 그러고 커피를 디캡을 한 잔을 라테를 한 잔 마셨는데 그 뒤로 두통이 한 3일 정도 있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할 일 하고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피로는 많이 풀렸죠. 그래서 그 3일을 로스트한 게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큰 사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조금 더 큰 사진이 있긴 있네요. 이게 마지막 패턴을 하고 나면 이런 쉐브론이 있고요. 여기서 늘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코드 바인드 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요만큼 정도 뜨면 한 연두색 있는 정도부터 요만큼 정도 뜨면 된다 싶어서 매일 이만큼씩 뜨면 이만큼을 뜨겠다라는 지금 계획하에서 뜨고 있고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게 이 스티치 이 패턴 부분의 스티치 자체가 보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패턴이 지금 보기에는 몇 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보다도 이 패턴이 더 내로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그냥 보기에도 이 패턴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내로해 보이는데, 아니면 거의 비슷하든가요? 뭐 그래 보이는데 정확히 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 패턴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62로예요. 62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7? 40이 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리핏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한 20코 정도는, 20코가 아니라 20줄 정도가 더 길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 세로줄, 이게 슬립하는 거잖아요. 꽤 오랫동안 슬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얘를 위로 잡아 당겨주는, 로를 위로 다 잡아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케이블 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또 어디 있냐,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잘 보이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대각선으로 보이시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 위에도 지금 색깔이 진해서 이 보라색 부분, 잘 안 보이는데 파란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마다 케이블을 해야 되는데, 그게 3코 케이블에 한 코 뜨고, 3코 케이블에 한 코 뜨고, 3코 케이블에 한 코 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블 로가 오면 그 줄은 정말 마의 줄이에요. 너무너무 길어요. 이제 3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코, 4코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케이블 바늘을 안 쓰고 케이블을 합니다. 케이블 바늘을 쓰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불편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 슬립 스티치를 사용한 케이블이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냥 케이블 없이 케이블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 케이블이 이 한 스트랜드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언니블한 케이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겁니다. 이게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고, 포인트가 조금 더 이 테이퍼링이 조금 더 뾰족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뭉툭한 편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 보이시나요? 이게 되게 뭉툭해서 조금 더 이제 굵은 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핑거링보다도 좀 더 뭐라고 해야지, 가는 실이잖아요. 가는 실이라서 이거를 캐치하려면 조금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픽업을 그러니까 바늘 뭉툭한 거랑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이걸로 홀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홀드를 하고 뜨고 이걸 다시 왼쪽 바늘로 트랜스퍼를 해서, 근데 훨씬 빠르고, 그냥 이렇게 홀드해놓고 앞에다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안 빠지고요. 아니 빠질 것 같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고,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나오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제 생각엔 중국 거 같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쉐입의 물건을 쓰시면
만약에 파는 곳을 모르신다 해도 저는 그래서 이걸 살 때 3개 묶음해서 한 30불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비쌉니다. 근데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3묶음을 사서 나중에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건데 제가 써보니까 훨씬 케이블 뭐죠? 케이블 바늘 쓰는 것보다 저는 케이블 바늘도 있긴 있을 텐데 안 써요. 저는 그냥 바늘 더블 포인트 니들 바늘을 그냥 있는 걸로 씁니다. 뭐 사이즈에 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제가 쓰고 있는 바늘보다 작기만 하면 그냥 그런 거 쓰고요. 어떤 때는 그냥 코바늘 있는 걸 쓸 때도 있고 뭐 그냥 다닝 니들 쓸 때도 있고 그냥 있는 거를 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케이스 아마 이게 트래블 무슨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여기에 이제 스티치 마커들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요. 락킹도 있고 사이즈별로 있고 스플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여기는 여 안에 들어가는 가위가 있어가지고 이 가위 가지고 다니고요. 이거 진짜 너무 핸디하게 작은 그리고 뭐 여기 그 바늘 키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있고요. 뭐 이런 팬시한 스티치 마커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여기는 그런 거 들어있고 여기 넣어가지고 다닌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나오는 거를 사서 썼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코바늘 할 때 쓰는 이 코코닛의 락킹 스티치 마커 이것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케이블을 홀드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멍이 작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걸 끼우잖아요, 실을. 근데 이 틈 자체가 넓지 않아서 그런가. 매끈하긴 한데 제가 이게 크로셰 할 때 첫 번째 코 항상 마크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작아서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게 뭐 케이블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더디고요. 이 60맷 그거가 되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냥 보통 이것보다도 더 이게 폭이 아니죠. 이거의 폭이 위아래의 폭이 좀 내로합니다. 죽어라 떠도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볼 때는 그냥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열어보면 요 밑에 색깔이 또 있습니다. 이 밑에 예를 들어서 이 하늘색 밑에는 블루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 밑에는 숨어 있지만 이 안에는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있고요. 이 블루랑 그 다음에 옐로우일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또 라이트 블루가 있고요. 이 사이에는 이게 있고요. 보라색 다음에 블루 같지만 그 사이에는 오렌지가 또 있고요. 이 밑엔 오렌지가 아니라 블루가 있네요. 있고요. 이래서 이거랑 이 색깔 사이에 이 안에 색깔이 들어있고요. 이거랑 이거 사이에도 색깔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뒷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뜬 게 로 4이거든요. 이게 62로니까 22로를 더 떠야 이 패턴 파트는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쉐브론 들어가고 에징하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수목 3일 뜨면 제가 이제 토요일날 그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제 목표고요. 사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뜨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블락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럼 금요일까지 뜰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떴을 때 일단은 그냥 이렇게 2가지 색깔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5가지 색깔을 다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쓰고 이 부분이 노랑이랑 연한 블루 색깔이 끝났을 때 얘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오렌지부터 시작을 할 때 그냥 이제 새로 실을 조인을 해서 썼는데 이거를 자꾸 자르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쪼가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캐리를 했습니다. 캐리를 이렇게 쭉 했어요. 아이코드잖아요. 그래서 캐리를 그냥 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지저분하지 않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내가 여기 했는데 그 다음 오렌지는 여기에요. 그쵸? 여기로 갔다가 요 사이 요 밑에 오렌지가 있죠. 여기까지 가는데 요만큼이 있어요. 블루도 요만큼 있고 옐로도 요만큼 있고 이게 이래서 도대체 어떻게 캐리를 이렇게 길게 캐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많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너무 정신없어서 시작한 부분이랑 끝에 한 부분을 지금 조인을 해놔서 그런데 not bad입니다. 근데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이게 보통 2줄이나 4줄의 리핏이거든요. 색깔이 바뀌는 게 2줄이나 4줄에서 바뀝니다. 근데 항상 왔다 갔다 오면 거기에 처음 조인한 부분이 모든 컬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색깔이 5개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다. 그러면 매번 그 라이트 사이드에서 조인을 했으면 라이트 사이드를 다 뜨고 롱 사이드로 이렇게 돌아오죠. 항상 라이트 사이드에서는 뭔가를 캐칭을 해야 돼요. 그게 다음에 쓰는 컬러든 아니든 간에 저는 맨 밑에 있는 컬러를 항상 위로 올려서 모든 게 다 조금씩 위로 올라오도록 계속 그렇게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남편이 내려와가지고 퍼즈하고 한 줄 더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만 얘기를 마저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끝에 거의 한 5줄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색깔이 지금 블루, 코발트 블루 색깔인데 이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제일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음 줄에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선이 옆에 이것도 꽤 이 정도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꽤 높이가 있어서 뒤에 부분이 아무래도 선이 이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선이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하시면 이걸 겹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맨 밑에 네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보이시겠지만 노랑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색을 제가 지금 캐리를 했기 때문에, 캐리가 아니라 이걸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써야 될 색은 사실은 이거 노란색이에요. 이 라이트 블루 컬러 다음에. 그래서 그냥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거를 그 다음 색깔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그 다음 색깔을 미리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이 에징이 더 깔끔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볼륨이 커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 될지가 매번 난감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캐링하고 있는 실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그 가장 밑에서부터 캐리를 하시면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보이는 선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잡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크게 바더가 되진 않는데, 만약에 그게 바더가 되신다 하면 계속 꼼을 더 하시는 거예요. 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밑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루가 아니라 맨 밑에 게 노랑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노랑이 있고,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데, 맨 밑에 거를 그 바로 위에 거랑 한번 꼬아주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있는 거랑 한번 꼬아주고 해서 꼬아서 캐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덜 보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실이 5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매번 풀어줘도 매 로는 아닌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실이 많이 모여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 두 줄을 뜨고 돌아오면 이거를 매번 풀러줘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실 매니지먼트를 잘 해도 그리고 이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할 때마다 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할 때마다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걸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르고 조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위빙을 매번 하셔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다. 그리고 이게 아이코드라서 3코 전에서 스탑을 하잖아요. 롱사이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싫다 그러시면 이렇게 캐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리를 그냥 조금 길게 끌어올리시던지, 아니면 밑에서 그 다음 거를 꼬아서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2가지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은 실을 캐치하는 거는 딱 한 줄에서 끝나는데, 캐치를 한꺼번에 다 한다면 모를까? 다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다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를 제가 F5 영상을 찍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에피소드를 다음번에 찍는다고 해도 F5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역시 또 다른 스페셜 영상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곧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숄은 정말 대작입니다. 다 대작은 아니죠. 이게 게이지가 작을수록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볼을 거의 대부분 다 쓸 것 같은데 두 번째 볼이 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또한. 그래서 실이 너무 많이 남는 거가 싫다. 그러시면 100g짜리 볼을 사시면 5개 100g짜리 볼을 그냥 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도 많이 남을 거고 저처럼 50g짜리를 사서 하시겠다 하면 좀 줄여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패널도 반 정도만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가운데도 줄여버린다던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리핏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넣으면 색깔이 좀 골고루 분배가 되겠죠. 어차피 이거는 크레선 해프 서클 숄 비슷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보단 여기가 실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보다는 여기 섹션이 더 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 줄보다 요 줄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매로 인크리스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런 경우도 순서대로 1, 2, 3, 4, 5 5가지다.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그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패턴상 어디가 숨고 어디가 나고 하는 걸 그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패널을 조금 더 작게 하시는 것도 실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거 색깔별로 5개 한 볼씩만 드리고 하시면 비용적으로 반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두 번째가 시작을 안 했는데도 분명히 두 번째 볼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 조금밖에 안 쓸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속상하긴 합니다. 왜냐면 속상하다기보다는 실이 또 남네. 이걸로 뭘 하지? 그거 생각하는 게 좀 싫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뜻하지 않게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이걸 크리스마스 지나고 시작해서 여기에 이 프로그레스 키퍼를 이거는 마커가 아니라 마커죠. 마커인데 프로그레스 키퍼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이어링처럼 오픈 앤 클로즈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약간 소리가 나는 징글징글하게 소리가 나는 약간 여기에는 파인콘도 있고 이거를 달아놨는데 지금 그게 무색하게 여름이 오고 있으니 프로그레스 키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이 밝았네. 오늘 얼마나 떴는지 궁금하군. 그러면 요 끝에다가 달아놔요. 맨 끝에 마지막 로우쯤에 달아놓고 이제 오늘 저녁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요만큼 떴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시면 상관은 없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걸 계속 길게 뜰 때 도대체 내가 오늘 얼마나 떴는지 한 이 정도 떴나? 이 정도 떴나? 가늠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달아놓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게 자라지를 않아서 도대체 내가 하루 동안 뜨면 어느 정도 자랐나가 궁금해서 달아놓은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요만큼쯤에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요만큼쯤 자랐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걸 달아놓은 거고요. 근데 매번 이거 할 때마다 징글징글 소리가 나가지고 약간 거슬리긴 하는데 여러분은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이 F4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계속해서 함뜨와 함께 읽기 참여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더 나은 날씨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